안녕하세요. 샬리브라입니다. 요 근래 들어서 우크라이나 분쟁이 극심해지면서 사실상 전면적인 러시아의 스위프트 배제를 미국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면서 러시아 국민이나 아니면 뭐 러시아 뭐 당국이 됐건 가상자산 시장으로 뭐 온다는 그런 프레임이 있으면서 사실 가상자산 시장이 단기간에 약간 상승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에서 뭐 가상자산 시장을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된다. 부정적인 프레임을 지금 전체 시장에 씌워서 다시 약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건 맞는데 그것도 사실 이면을 보면 페이크적인 성향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속아 넘어가면 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지금 현재 뭐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뭐 러시아는 사실은 천연자원에 관해서 강대국이에요. 비단 뭐 천연가스 외에 석유가 됐건 알루미늄이 됐건 뭐 상품 시장에서 강대국인 건 사실인데 배제가 되면 일단 뭐 다른 노선을 다 타국들도 다른 노선을 다 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아직 지금 시작도 안 됐는데 11년 만에 최고가 기록한 국제 유가 그래서 116달러까지 찍었더라고요. 지금 110달러 밑으로 떨어졌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급등을 한 건 사실이고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 그럴 거예요. 이제 어쩔 거야라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한테 아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을 거야. 압력을 지금 행사를 할 텐데 일단 연준에서는 3월 17일 날 0.25%의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이미 넌지시 오피셜하게 발표를 지금 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고 씨부레 짱나 이걸 나보고 어쩌라고 막 그렇게 아마 힘드실 거야 아마 금리를 여기서 대폭 인상하자니 경제가 붕괴될 거고 여기서 금리를 다시 안 올린다고 하자니 또 연준의 위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마 그런 게 있을 거고 근데 사실상 지금 뭐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악의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사실은 경제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와중이라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이 단어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인된 매스미디어에서는 잘 안 쓰고 있고 연준에서는 절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일부 경제학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언급을 하잖아요. 저도 작년부터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하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못할 수 있다, 못한다라는 계속 발언했잖아요. 근데 사실상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0.25%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제로금리 선언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생각을 전 하거든요. 그거를 뭐 인정하시든 인정 안 하시든. 근데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러시아가 됐건 중국이 됐건 미국이 됐건 모든 국가는 자국 우선주의로 변하고 있어요. 미국부터 시작해서. 자, 아시겠지만. 그래서 에너지, 식량 자원에 있어서 지금 자국 우선주의가 계속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인플레이션은 단기간에 멈추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오페크는 손해볼 게 절대 없다. 지금 유가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 오페크에서 손을 대서 석유를 더 많이 뽑아내야 석유를 더 많이 수출해야 가격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위스키에 물을 더 타야 거기서 더 양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네들은 그냥 여기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이날 정례 회의에서 다음 달에도 하루 40만 배럴의 원유 증산 계획을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이 얘기는 똑같은 생산량을 유지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 그리고 회의를 거쳤는데 13분 만에 회의가 마무리됐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의미 없는 회의를 했단 얘기예요. 우리는 손해 안 보겠다. 미국이 중동 안보에 들이는 노력을 줄이면서 자, 경찰국가 포기 선언, 자, 중동 산유국들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사이에서 미국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중립을 지키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인플레이션 내려주는데 우리는 손 안 대겠어. 손 떼겠어. 예. 그렇게 선언을 한 거죠, 사실상. 그래서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뭐
천연가스를 받지 않겠다라고 뭐 선언을 했죠. 일단 독일 같은 경우도 가만히 이제 뒷짐 주고 있다가 어떤 일이 발생됐냐? 자, 독일이 하루 만에 전기료가 28%가 급등했어요. 우리나라도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대선 끝나고 4월달 이내로 전기료 25%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전기료가 그만큼 인상된다는 얘기는 모든 물가가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되게 미디어를 보면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지금 뭐 아파트 거래가 없다, 아파트 뭐 폭락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보니까 퍼센테이지가 0.3% 폭락, 3% 떨어진 것도 아니고 0.03%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게 폭락인가요? 모든 원자재, 철강이 됐건 아니면 모든 뭐 원자 시멘트가 됐건 모든 게 다 올라가고 노임이 올라가는데 집 가격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대출 안 해준다 그래서. 그리고 코인에 관한 거는 제가 지나가는 김에 이제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이 아마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에너지가 되게 강하다는 걸 아실 거고 지캐시도 익명성 코인이라서 지금 올라가는 건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포스로 전향되는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이더리움의 포스가 전향되는 시기가 문제일 뿐이지 분명히 크게 반사 이익을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난번에 있었던 상승은 이제 대중을 페이크하긴 가짜 상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번에 향후에 이더리움이 포스로 전향이 확실히 된다면 아마 이번 상승은 이더리움 클래식 면에서 되게 많이 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어쨌건 이것도 이제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협상이 진행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협상이 원래 오늘 진행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하도 뉴스가 왔다 갔다 해서, 어쨌든 협상이 됐는데, 협상 종료했고, 민간인 대피 통로 주변 휴전 합의. 이 얘기는 뭐예요? 민간인 대피에 관해서는 도와주겠다. 그 얘기는 지속적으로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 벌이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국내 뉴스가 나온 거고 제가 외신 뉴스를 뒤져보니까 푸틴 대통령이 한마디 했더라고요. 제가 그건 좀 이따 이제 지속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겠다. 본인들 계획대로 하겠다라고 일단 선언을 계속 공식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얘기가 이제 블룸버그 통신에 오늘 새벽에 나왔냐면 우리가 뭐 영상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반복해서 현실화돼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이제 연준 의장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현재 달러가 지배하는 국제 지불 인프라에 대한 대안을 개발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발생된 트리거에서 달러의 축소에 관해서 달러 시드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달러가 지배하는 국제 지불 인프라 이게 스위프트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현재 뭐 중국은 아직 뭐 대만과의 전쟁을 일으키진 않았지만 잠정적인 거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벌어지면서 배제되면서 사실은 국제 에너지 뭐 어떤 그 수급 면에서 에너지 교환 면에서 스위프트 1.0에서 배제되면서 사실은 스위프트 1.0의 축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스위프트는 100%의 달러 위주의 결제 시스템이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에 반해서 러시아는 SPFS, CIPS는 중국에서 만들어냈고 이것이 오히려 반대적으로 지금 제롬팔 연준 의장이 인정하듯이 확장되고 있는 현재 국면이고 또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오페크 국가들 중에 대다수가 중립선언을 했어요. 미국의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잠정적으로 스위프트에서 배제될 확률이 높고 오페크 산유국까지 가세해서 만약에 SPFS나 CIPS에 동조를 한다면 달러 결제망은 지금보다 현저하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중간에 혼란하는 와중에 스위프트 1.0이 크랙이 가면 스위프트 2.0에 대두가 되면서 XRP가 준비하는 모든 어떤 그런 거는 실효성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재의 그림 상황이라고 이제 보시면 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게 있었냐면 펠로시 하원 의원인데 이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달러 시스템의 해체에 관해서 도와준다는 그런 발언을 한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이 뭐 러시아에서 오일을 수입하는 거에 관해서 밴시키는 거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언을 하셨대요. 근데 사실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러시아에서 미국이 수입하는 그 석유 양이 한 해에 8% 정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수입을 하냐면 이걸 보면 또 알 수가 있는데 미국 정유소는 수십 년 전에, 자,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국내 공급이 낮을 때 더 높은 수준의 유황과 함께 더 무거운 중질류를 얘기하는 거죠. 무거운 등급의 원유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본인들의 이제 미국 내에서도 원유를 뽑아낼 수 있는데 오히려 수입을 지속적으로 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최근 몇 년 동안 러시아산 원유는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대한 제재로 인해 사이가 안 좋은 거 아시죠? 베네수엘라랑 이란에 대한 제재로 인해 남겨진 전 세계의 격차를 일부 메웠다. 근데 만약에 러시아로부터 미국이 수입하는 이 원유까지 제한을 둔다. 그러면 이거는 미국 내의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 그림을 오히려 정치 권력자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 예,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하고 인디펜던트지 그러니까 영국 미디어죠. 영국 미디어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푸틴이 이제 한마디 선언을 했어요. 예, 지금 뭐 협상 중이다. 뭐 뒤로 물러났다. 뭐 계속 뭐 러시아군은 사망하고 있다. 이렇게 국내 미디어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서방에서 만들어낸 자, 뭐 안티 러시아 그러니까 뭐 반 러시아 체제를 파괴를 할 거고 우크라이나를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플랜을 가동시킬 거다. 그래서 뒤로 안 빼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갈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나 연준 뭐 회의가 끝나기 직전까지도 아마 전쟁이 극심해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왜냐면 핑계거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딥스테이트들이. 그리고 피터 시프트니까 자,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피터 시프트가 유로퍼시픽 회장인데 뭐 골드버그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크립토 커런시죠. 예. 그래서 비트코인을 되게 싫어하세요. 근데 우리랑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달러 시스템의 와해에 관해서 이해력이 극도로 높은 사람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매크로 분석가 중에도 역량이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랑 딱 틀린 거는 우리는 이제 뭐 크립토 커런시 옹호론자고 이분은 반 크립토 커런시 골드버기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미국은 중국에게 모든 미국 달러와 국채를 최대한 빨리 매도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특히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와 함께 미국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미국 채권 시장이 붕괴되어 미국 경제와 주식 시장이 무너질 것이다. 자, 그리고 채권 시장 붕괴를 피하고 경제와 주식 시장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준이 대차대조표 축소 계획을 포기하고 새로운 QE, 그러니까 양적 완화 라운드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 정책 반전은 대신 달러를 하락시켜 인플레이션 급등을 보낼 거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100% 맞는 말씀이고 지금 연준 의장은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대차 대조표 축소에 곧 들어갈 거다라고 또 시장의 압력을 또 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이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0.25% 금리 인상한다라는 얘기? 그게 과연 만약에 실제로 미국 경제가 그렇게 튼튼하고 연준 어떤 그 달러 시스템이 지금 강건하다면 과연 0.25%밖에 못할까요? 금리 인상을 1%는 해야 돼요. 최소한 못해도 그래야 본인들이 생각한 근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뭐 러시아로 인해서 발생된 지금 뭐 밀가격의 급등 여기 뭐 밀가격도 뭐 단기간에 급등을 해버렸죠. 석유 가격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온 천연자원이 다 급등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 제가 보니까 옥수수부터 콩 가격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것을 연준에서 0.25%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그게 약발이 먹힐 거냐는 거죠. 큰 통화 흐름의 판때기에서 과연 달러의 수명이 거의 다 오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과연 크립토 시장이 과연 향후에 어떤 향방으로 가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미국 정부에서 크립토 시장을 뭐 어떻게 한다, 뭐 배제시킨다, 뭐 안 좋은 뭐 부정적인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지만 그거는 사실 페이크예요. 예, 거기에 절대로 지금 현재 상황만 보고 속아 넘어가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본래 계획이 분명히 비하인드는 있다는 거죠.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화이팅 하시는 하루 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